네, 이제 레드 블랙 트리의 삽입 알고리즘 알아봤으니까 이제 삭제 알고리즘 알아볼 차례입니다. 삭제 알고리즘은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차근차근히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그 원칙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삭제 알고리즘의 원칙은 뭐냐면 일단 그 리프에 있는 3, 4노드의 삭제는 굉장히 트리비얼하다. 즉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프에 제일 리프에 있는 2, 3, 4노드를 보면 하나, 둘 혹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이런 노드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간단하죠. 이걸 레드 블랙 트리를 본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걸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3노드죠. 3노드에서 삭제하는 것은 뭐 이걸 그냥 삭제하는 것도 그냥 올리면 되는 것이고 밑에 걸 삭제한다면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리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런 원칙 하나 와요.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3노드에 등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등가 표현이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된 것과 이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된 것과 이렇게 표현된 것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같은 표현이라면 이 3노드의 등가 표현 중에서 하향 탐색 경로 쪽으로 빨간 노드가 위치하도록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레드 블랙 트리 삭제 알고리즘도 뭔가 어떤 키를 주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색 경로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그 레드 노드가 탐색 경로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등가 표현으로 옮겨서 탐색 경로 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 빨간 노드를요. 그렇게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컬러 디모션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컬러 디모션이라는 것은 그 투노드를 그 투노드를 3 혹은 4노드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 컬러를 레드를 밑으로 내려주는 것인가요? 뭔가 위에 레드가 와 있어야겠죠. 이렇게 부모직에 레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간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탐색 경로 쪽으로 빨간 노드를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삭제 키를 찾는 하향 탐색 중에서 하향 탐색을 하면서 투 노드를 3 혹은 4 노드로 부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비트리에서도 했습니다만 비트리에서도 중간중간 가면서 2분의 m 차수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노드가 있으면 이것을 이 이상으로 바인드 노드를 하든지 보로우 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서 노드를 부풀려 왔었죠. 계속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것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칼라 디모션 혹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비트리에서 했었던 형제의 기스 빌리기, 즉 보로우 키와 형제와 결합하기, 바인드 노드 이 두 가지 연산에 의해서 원칙 3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칙 4는 뭐냐면 만약에 내부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도 비트리와 유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부 노드를 열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이노드 석세서 이것은 뭐냐면 이노드 순서로 봤을 때 이 노드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오른쪽 서버 트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이냐 혹은 왼쪽 서버 트리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놈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죠. 이건 뭐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삭제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얘를 여기다 복사를 합니다. 키값을 복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 중복이 되어 있죠. 이 순간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데 키가 복사를 했으니까 이 중복된 이 노드 찾는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노드는 비트의 특징, 저기 레드블랙 트리의 특성상 리프 노드에 있습니다. 반드시 리프 노드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칙 1에 해당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즉 내부 노드의 문제는 외부로 돌려서 외부 노드, 즉 리프 노드의 삭제 문제로 돌려서 문제를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프 노드의 삭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죠. 리프에 있는 3 혹은 4 노드, 즉 리프에 있는 2 노드는 삭제를 못합니다. 노드 값이 하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못하고 반드시 위에서부터 3나 4 노드로 바꾸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어져 왔다고 가정하고 3 혹은 4 노드를 어떻게 삭제하느냐. 이게 이제 리프인데 4 노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를 삭제한다면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한다면 뭐 오른쪽이 올라와도 되고 왼쪽이 올라와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왼쪽을 올렸네요. 올려서 색깔을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E와 F 이렇게 3 노드가 있다면, 만약에 루트를 삭제했다면 밑에 있던 레드 노드로 올려서 이렇게 블랙 노드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3 노드의 이 아래쪽, 즉 레드 노드를 삭제하는 문제라면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고요. 만약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을 삭제하는 문제라면 레드 노드니까 그냥 삭제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소스 코드는 조금 복잡합니다. 좀 길다 뿐이죠. 이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이걸 지우는 문제가 이걸 지우는 함수가 여기에 좀 빠졌습니다만 arbitrary 맵에 del lip node라는 함수입니다. del lip node라는 함수인데,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시면요, 키가 있고요. 이건 지우고자 하는 키고, del p는 지우고자 하는 노드의 부모, 이것은 지우고자 하는 노드 그 자신입니다. 부모를 주는 이유는 만약에 아까 봤던 요런 노드가 삭제된다면 얘가 del p인데요. 얘가 del을 가리키게 되고요. 위에 있는 델피인데, 델피의 자선으로 뭔가 새로운 값을 줘야 되죠. 이렇게 새로운 값을 주기 위해서 델피의 인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 키 A가 뭡니까?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고 이것이 이제 자식이 없을 때 얘기죠. 이것은 이제 레드 리프인 경우인데요. 레드 리프, 블랙 리프는 지울 수가 없다고 했죠. 레드 리프인 경우인데, 이때는 뭐 그냥 삭제, 아까 레드 리프, 즉 이제 이게 델로 걸렸을 경우입니다. 이런 게 델로 걸렸으면 그냥 얘를 삭제하고 부모의 이 왼쪽을 널로 만들어주면 되죠. 만약 이걸 삭제하면 부모의 오른쪽을, 즉 이게 델이고 델피가 되는 건데 델피의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델을 지우고 델 P의 오른쪽이나 왼쪽을 0으로 만들어주고 return true를 하면 되는 것이죠. 키를 삭제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키가 데이터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데, 보시면 키가 크냐 혹은 같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요. 아까 이 문제 있었죠. 네모노드의 삭제는 이노드 석세스, 즉 오른쪽 서브 트리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E라는 키가 있었는데, 만약 D가 E로 바뀌었었는데 E를 이제 지우는 문제가 되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이 지우고자 하는 키하고 지금 현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같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게 해줘야 이 키를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 노드의 삭제 원칙 때문에 현재 노드가 밑에 있는 노드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이 된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원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다라고만 하지 않고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른쪽 서브 트리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반대로 왼쪽 서브 트리 중에서 제일 큰 값으로 바꾸시게 한다면 같은 키 값을 해서 왼쪽으로 가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 경우는 됐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이제 역시 같은 경우지만 자식이 이 델이라는 게 자식이 하나 혹은 둘 이상 있다는 얘기죠. 결국 아까 경우는 델이 이거였고, 그죠? 이게 델이었고 이게 델 P가 되는 경우였는데, 이번 경우는 뭐냐면 이게 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델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두 자식이 이제 하나 이상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때 이러면서 이 델이 키와 같을 때, 제가 보면 키와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 루트가 지워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혹은 왼쪽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프트가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P 레프트의 라이트를 델의 라이트로 만들어주고 이것은 이것은 그냥 이걸 보면 되겠죠. 이걸 먼저 볼까요? 델의 P 레프트가 있다면 이제 이 경우인데요. 이게 델이고 델의 P 레프트가 있다면이죠. 그러면 뭐냐면 델의 P 레프트의 P 라이트를 델의 P 라이트로 준다. 이것은 델의 P 레프트가 이놈이죠. 이거의 P 라이트를 델의 P 라이트, 즉 F를 델의 D에 오른쪽 좌식을 둔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삭제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게 이 코드거든요. 그래서 return을 델의 P 레프트로 해서 이 return 되는 값이 바로 뭐냐면 return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부모 이렇게 델 P에 자식을 두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올리면 레드 노드를 이제 이렇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바꿔줘야 되죠. D 값처럼요. 그래서 폴스로 만들어준 거 있고요. 이게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대칭되는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해주고 이렇게 RET를 받았으면 RET의 값을 델 P의 값과 비교해서 이것도 역시 같으냐 크냐 뭐 이런 게 있죠. 같거나 크면 오른쪽 좌식으로 RET를 주고 반대 경우는 왼쪽으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경우가 뭐냐면 델의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제일 첫 경우는 델이 레드 노드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델이 이 노드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뭐냐면 델은 이 노드인데 실제 지우고자 하는 키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 경우와 이거 두 가지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델은 이쪽에 있지만 실제 지우고자 하는 키는 이쪽 양쪽에 요거 같은 경우는 D를 지운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F를 지운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이 경우에는 이제 델의 P 레프트가 있느냐 있고 이 델의 P 레프트의 데이터가 키와 같으냐 이러면 거기에 맞게 레드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그것을 레프트를 눌러주면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라이트에 대해서도 지우고 라이트를 눌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이 리프노드의 값이 있어서 트루를 리턴하고요. 만약에 이게 다 실패하면 리프노드의 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스로 리턴해서 딜리트가 안 됐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프노드의 어떤 값을 지우는 델 리프노드 함수를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경우 1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아까 뭐냐면 두 번째 경우가 원칙이죠. 3노드의 등가 표현 중에서 하향 탐색 경로 쪽으로 빨간 노드를 옮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하향 탐색 경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델이 현재 지우고자 하는 노드를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부모가 델 P가 되고, 근데 델의 형제를 SIB 즉 시블링으로 놨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델의 시블링이 레드 노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델의 시블링이 레드 노드인 경우에 해당되죠. 델의 시블링이 레드 노드면 이 시블링의 자손들은 당연히 빨간색이 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브 트리들은. 이렇게 된 것은 회전을 통해서 회전이 아니죠. 등가 표현을 통해서 델 P가 아래로 내려가고 시블링이 올라가고 델 P의 색깔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3노드인데 이거 등가 표현이죠. 이렇게 등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은 회전과 똑같습니다. 결국 회전이죠. 요렇게 레프트 로테이션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할 때도 레프트 로테이션으로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시블링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시블링의 위치가 변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델의 입장에서 시블링은 이 노드에 있지만
이렇게 회전이 되고 나면 델의 입장에서 시블링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델 P 위에 델 GP라는 것도 유지하는데요. 이것은 델의 그랜드 페어런트인데 델 GP도 바뀌게 되죠. 뭔가 여기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 있은 것은 GP가 아니라 GGP, 즉 그랜드 페어런트 되고 시블링이 새로운 델 GP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층 구조가 좀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델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델의 시블링이 빨간색 노드다. 그러면 이 등가 표현을 이렇게 된 등가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라이트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색깔 변화를 보면요. 델 P는 검은색이었고 검은색일 수밖에 없죠. 얘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얘는 검은색일 수밖에 없는데 델 P의 레드를 트루로 바뀌게 되죠. 보시면 트루가 됐죠. 레드가 됐죠. 시블링은 빨간색이었는데 얘는 폴스가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시블링의 위치는 변해야 된다. 이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면 이 케이스는 시블링이 레드 노드인 경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해보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 함수는 red as parent라고 했습니다. 즉 탐색형의 부모로 빨간색을 두겠다. red as parent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뭐 이것은 간단합니다. 시블링이 이제 인자로 델 GP와 델 P 시블링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델 P는 얘고요. 델 GP는 요 위에 놈입니다. 즉 이걸 중심으로 이걸 피봇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 GP를 받았고 그래서 시블링이 뭔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시블링이 레드가 아니면 이것은 의미 없죠. 그래서 펄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시블링이 레드이냐를 이제 봐야 되고요. 이렇게 봤으면 시블링의 데이터, 즉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된 이 자료를 델 GP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 값을 시블링의 데이터를 주고 델 GP를 축을 해서 로테이션 이쪽 혹은 이쪽으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아까 봤던 색깔 변환 있죠. 요 색깔 변환을 즉 시블링의 레드는 폴스로 즉 금적으로 바꿔주고 델 P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꿔주면서 리턴해주면 이 효과가 그대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이 됐고 세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행제와 결합하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행제와 결합하거나 저기 뭡니까 행제에게서 빌려와서 노드를 부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행제와 결합하는 것은 칼라 디모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까도 봤듯이 지금 이것도 먼저 볼까요? 이렇게 B가 있고 A, C가 있으면 이 칼라를 이렇게 내리면서 디모션을 함으로써 이 A, C가 투노드에 있는데 각각 여기 보시면 투노드에 있죠. 투노드에 있는데 내리므로 해서 포노드로 바뀌게 됩니다. 노드가 3개짜리 노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삭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칼라 디모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것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밑에 자식들이 델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델의 자식은 이제 차후로 치더라도 델의 자식은 이 경우 이제 뭐냐면 이 델에 해당되는 놈이 반드시 투 노드여야 됩니다. 투 노드여야만 이런 혈행제와 결합하든지 뭐 빌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노드였다, 뭐 3노드였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이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에 비트를 생각하시면 하향 탐색형 노종 노드 수가 부족한 것을 노드를 부풀리는 것이지 노드가 충분한데 부풀리지는 않죠. 즉 델도 투노드고 투노드라는 얘기는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두 개의 검증 노드가 있는 것입니다. 검은 노드가 빨간 노드가 있다면 투노드는 아니죠. 그래서 델도 검정 노드고 이 시블링도 이것이 시블링도 두 자식이 검정 노드여야 됩니다. 즉 시블링도 투노드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병이 가능하죠. 이게 뭐 3노드라면 합병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합병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델도 시블링도 투노드, 즉 결국 뭐냐면 델의 두 자식도 검정 노드, 시블링의 두 자식도 검정 노드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레드 색깔을 내릴 수가 있죠. 밑에 만약에 빨간색이 있다면 내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옮겨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아까 레드 에즈 페어런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시블링이 레드인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시블링이 블랙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블링의 두 자식이 모두 블랙 노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시블링 자체가 투 노드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컬러 디모션을 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델피의 레드를 폴스를 해주고 델의 레드 그리고 시블링의 레드를 트루로 해주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트인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루트인 경우는 델피가 만약에 저기 뭡니까 금정일자 할지라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루트가 저기 델피가 루트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합병할 수 있다. 즉 컬러를 원래 위가 빨강이 루트가 빨강이 아닐지라도 빨강이처럼 생각해서 컬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때도 물론 밑에는 다 블랙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행지와 결합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행지와 결합하는 것은 코드를 보면 간단하네요. 바인드 노드라고 해서 그 비트리의 바인드 노드가 좀 복잡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하면 알 수 있죠. 노드의 델피를 인자를 받아서 델피를 레드를 폴스를 해주고 델피의 P 레프트 레드 델피의 P 라이트 레드를 트루로 해주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결합하는 것은 간단한데 형제에서 빌리는 것은 아주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싱글 로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에서 빌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델이 있고 델피가 있고 시블링이 있는데 이 시블링이 아까 앞의 경우에는 시블링이 지금 뭡니까 두 개의 검은 자식을 검정 노드를 가진 경우였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하나 이상의 레드 노드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시블링이 블랙 노드이고 시블링이 하나 이상의 빨간 자식을 가질 때 이때 그 형제에서 빌리기 즉 단일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내릴 수가 없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그림을 보면요. 이것을 그림을 그리보면 이 델P는 델 GP 어떤 분모와 결합해서 하나의 노드가 되죠. 이것을 BX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CD 노드가 이렇게 3노드 있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형제에서 빌려오죠. C가 올라가고 B가 내려오죠.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형제와 결합하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등가의 레드 브레트를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B와 A 이렇게 하나 더 묶이고 C와 C와 어떤 위의 노드 그리고 D 노드, 투 노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유출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를 회전을 시킨 모양입니다. 잘 보시죠. 그렇죠? 얘를 회전을 시킨 모양이죠. 레프트 로테이션을 한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얘 델GP를 중심으로 해서 시블링의 데이터를 키로 주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고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면 보시면 있지만 델은 레드로 여기 있습니다. 델은 레드로 그리고 델피는 레드에서 델피는 항상 레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델피는 레드에서 레드에서 블랙으로 그리고 시블링은 블랙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거죠. 블랙 노드이기 때문에 이 블랙은 레드로 가고요. 그리고 시블링의 시브RC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블링의 레드 차일드를 의미합니다. 시블링의 오른쪽 혹은 왼쪽 레드 차일드를 말하는데 오른쪽 레드 차일드 취해서 얘는 다시 검정색이 되죠. 이렇게 컬러가 4개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텐데 왜 델피는 항상 레드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이제 아까 전제 원칙 1과 원칙 1은 아니고 원칙 2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이 하향 탐색을 하면서 투노드는 뭐냐면 저기 블랙 노드가 이렇게 블랙 노드 밑에 두 개의 블랙 노드가 있는 이 노드를 투노드라고 그러거든요. 만약 밑에 레드가 있다면 이 노드는 투노드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 부풀려 봅니다. 부풀려 오죠.
그래서 이제 부풀리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만약에 이쪽 얘의 부모가 있는데 얘의 시블링이 레드에 있다면 이것을 레드를 이렇게 부모로 둘 수가 있죠. 이렇게 부모로 둔 다음에 뭐 바인드 노드 칼라 디모션을 통해서 뭐 이걸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델의 부모로는 항상 빨간색이 오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델의 부모는 항상 빨간색이 오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 아까 그 바인드 노드와 바인드 노드는 아니고 그 레드 에즈 페어런트라는 그 등가 표현 방법을 이해하면 레드가 항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된다. 적어도 투노드에 대해서는요. 투노드 델에 대해서는 항상 레드 페어런트가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받고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 반대 경우도 델은 이쪽에 있고 시블링이 이쪽에 있는데 시블링은 검정색이지만 시블링의 라이트 차일드가 하나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왼쪽 라이트 차일드를 취해서 요렇게 회전을 시키면 된다. 라이트 로테이션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리면서 색깔이 역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2, 3, 4 트리의 등가 표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적이 빌리기 1 단일 회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경우 이제 이쪽도 레드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도 레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요렇게 꺾어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싱글 로테이션을 끝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양쪽 중에 있다면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쪽도 레드 차일드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쪽 델이 오른쪽 왔을 때는 왼쪽 차일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싱글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쪽은 금정이고 이쪽은 빨강이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더블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경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듯이 델은 이쪽에 있는데 시블링의 이 오른쪽 차일드가 빨강이 아니라 왼쪽 차일드가 빨강일 경우에는 더블 로테이션을 해준다. 즉 이렇게 먼저 회전하고 여기 있죠. 이렇게 먼저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회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등가 표현을 2, 3, 4 트리를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틀린 점이 색깔이 약간 틀립니다. 즉 델이 빨간색이 되고 델 P가 검은색이 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 경우는 아까는 보시면 시블링 아래로 시브 라이트 차일드 시브 RC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시블링 RC가 먼저 올라오고 시블링이 나중에 올라오죠. 그래서 색깔이 두 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블링의 레드가 검정이 되고요. 시블링의 색깔이 시브 RC 즉 시블링의 원래 라이트 차일드 있던 놈은 레드가 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앞에와 반대가 되죠. 모양이 틀리죠. 이것은 더블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 시브 RC가 시브의 부모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는 이것의 반대겠죠. 이건 이제 이것을 이제 RL 회전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랩트 로테이션 즉 더블 로테이션이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금스킨도가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회전을 해야 됐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꺾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회전한 모양인데 이 다음에 이렇게 한번 회전해줘서 색깔을 다시 맞춰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색깔 변화는 아까 RL 회전과 LR 회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로우키라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보로키라는 함수는 뭐 단순합니다. 보시면 인자로 델 GP, 델 GP는 회전의 축이 되겠죠. 그리고 델 P, 그리고 델, 그리고 시블링 이 네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받고 시브 RC, 즉 시블링의 라이트 차일드를 이제 갖게 될 텐데요. 그 시블링이 만약에 이즈트 노드가 아니면 리턴 폴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즈트 노드는 그 어떤 노드가
투노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구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투노드냐 아니냐는 이 어떤 이 노드가 일단 검증 노드여야 되고요. 검증 노드이면서 자식이 이 두 개의 검증 노드거나, 그렇죠? 두 개의 검증 노드거나 아예 자식이 없던가 이러면 이제 투노드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형제에게서 빌리기가 시블링이 블랙이고 시블링이 하나 이상의 빨간 자식을 가질 때, 그죠? 가질 때 이 보로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자식이 하나 더 없으면 즉 투노드이면 리턴 폴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리턴 폴스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로키를, 이 경우는 보로키를 못하고 전에 비트리에서도 봤습니다만 보로키가 실패하면 바인드 노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시블링이 투노드이면, 즉 시블링의 두 자식이 모두 검정이면 칼라 디모션을 통해서 칼라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쪽 처리를 넘기고요. 이제 보로키로 돌아와서 보면 델의 데이터가 시블링의 데이터보다 크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즉 이쪽이 델이고 이쪽이 델이고 이쪽이 시블링일 때 얘기죠. 이쪽이 델이고 그러면 시블링 RC는 아까 말 싱글 로테이션 하려면 시브 RC는 이거 시블링의 양쪽이 다 레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블링의 레프트가 있고 그 레프트가 빨간색이면 이것은 시브 RC는 시브의 B 레프트를 선택하고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을 선택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의 반대이면 시브 저기 뭡니까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델이 있다면 시블링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빨간 자식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때 시브 RC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싱글 로테이션이 끝나니까요. 이 경우에는 시브 RC를 시브의 P right, 즉 오른쪽으로 선택해 준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선택하고 더블 로테이션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브 RC를 먼저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봤던 문장이 나옵니다. 델 P의 데이터와 시블링의 데이터가 꺾여져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델 P의 데이터와 시블링의 데이터가 같으냐, 그리고 시블링의 데이터와 시블링 RC의 데이터 이 대소관계가 똑같으냐, 이것은 이것의 대소관계와 이것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꺾여진 모양이냐 혹은 이렇게 똑바른 모양이냐 따라서 이 경우는 싱글, 이 경우는 더블 로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아까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면 더블 로테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더블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시브 RC 데이터를 키로 해서 델 P를 중심으로 로테이션 하고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델 P를 축으로 해서 시브 RC 이 키, 이렇게 오는 이 키 중심으로 이렇게 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델 GP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겠죠. 시브 RC의 키를 가지고요. 그래서 시브 RC의 맨 처음에 델 P를 축으로, 그 다음에 델 GP를 축으로 이렇게 두 번 로테이션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칼라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거고요. 싱글 로테이션이라면 그 델 GP를 중심으로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싱글 로테이션 한번 볼까요? 싱글 로테이션. 싱글 로테이션 하면 델 GP를 중심으로 요렇게 한번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요런 컬러 변환이 좀 틀렸죠. 단일 회전과 이중 회전은 이 시블링과 시브 RC의 색깔이 틀립니다. 주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적고, 그다음 공통적으로 델의 레드는 true로 델 P의 레드는 false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트가 레드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다 보면, 회전을 하다 보면 루트 레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검정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끝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보로키는. 결국 핵심은 뭡니까? 바인드 노드를 하느냐 보로키를 하느냐의
그 판단 근거는 델 노드의 시블링, 이 시블링이 그 레드 차일드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다면 요 부모 델피의 레드를 이렇게 칼라 디모션을 해주면 됩니다. 내려주면 되는데, 가지고 있다면, 빨간색 사실 가지고 있다면 이걸 레드를 내리지를 못하죠. 이 경우에는 로테이션, 즉 행적의 빌리는 동작인데 더블 로테이션 혹은 싱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빨간색 이 델로드를 부풀려 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회전하거나 결과는 델은 항상 3노드 혹은 4노드로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델이 2노드에 있죠. 지금 자식이 다 레드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써 3노드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로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노드 삭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왑 키, 이 동작을 보면요, 이거는 뭐 전에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D를 삭제한다고 그러면 D의 오른쪽 서버트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이것은 오른쪽 차일드 와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끝에 부딪히는 값, 즉 이 값을 그 대체키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CDD, 이 CDD를 E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부터 E를 찾는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E를 삭제하는 문제로. 이렇게 중복되는 키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키를 오른쪽에서 찾았기 때문에 대소 비교에 있어서 항상 같은 키가 나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왑 키 함수를 보면 델을 인자로 받았어요. CDD를 주고 CDD는 델의 P 라이트로 간 다음에 그것이 레프트가 있을 동안 계속 CDD를 왼쪽으로 진행시키죠. 그래서 이제 델의 데이터를 CDD 데이터로 즉 이 값을 복사를 해주고 CDD 데이터를 리턴해서 이 리턴된 값으로 이제 검색 문제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은 비트리에서 했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몇 가지 유틸리티 함수 두 가지를 보죠. 이지 리프 노드냐, 이것은 리프에 도달했느냐. 저 리프 완전히 레드베리 트리의 리프가 아니라 2, 3, 4 트리에서 리프 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 경우 이렇게 여기에 떨어졌을 때 리프라고 트루라고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것은 아까 봤던 델 리프 노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프 노드냐 보면 P가 레프트가 없거나 있다면 P 레프트가 있다면 P 레프트는 빨간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P 레프트의 자손은 없애야 된다 이 얘기죠. P 레프트의 P 레프트도 없애야 되고 P 레프트의 P 라이트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 라이트가 또 있다면 P 라이트가 그리고 P 라이트가 없거나 이것이 없거나 있다면 여기 있죠. 있다면 P 라이트의 색깔은 레드여야 되고요. 이것의 자식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리프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투노드를 보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델이 하향 탐색을 하면서 이걸 계속 쓰이는데요. 얘가 투노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있다면 두 검증 노드 자식이거나 아니면 자식이 아예 없든가 이런 것이 이제 투노드 되는데 P의 레드 즉 현재 노드가 레드이면 이것은 이제 투노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자식이 없든가 레프트가 제로고 라이트도 제로고 즉 두 자식이 없든가 있다면 이게 레프트가 있다면 그리고 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검증 노드는 두 개의 검증 노드를 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검증이 된다. 즉 not ready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면 이제 투노드 즉 투노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투노드를 받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rbitrary 맵의 remove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btree 맵의 remove 함수와 비교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보시면 이제 del gp, del p, del c블링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밸류로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while문을 도는데 while문의 조건이 리프 노드가 아닐 동안은 도는 것이죠. del이. 그래서 del이 만약에 지금 뭡니까?
델이 만약에 레드가 아니면, 그죠? 즉 델이 블랙이면, 델이 블랙이면 그 레드 에즈 페어런트로 아까 봤죠? 등가편을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바꿨으면 트루를 리턴하고 아니면 펄스를 리턴하는데 트루를 리턴했으면 델 GP와 시블링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블링을 다시 맞춰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이 시블링을 다시 맞춰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 이거죠. 시블링이 위치가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델의 시블링은 얘가 돼야 되고 이렇게 시블링을 다시 맞춰주는 것이죠. 델 GP도 델 GP는 원래 시블링 값으로 바꿔주고 델 GP는 시블링 값은 델 P의 라이트 혹은 레프트로 바꿔줘야 되죠. 이게 이제 그 문장이거든요. 페이지 넘어가는 게 상당히 느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봤듯이 델 GP를 시블링을 주고 델 P의 자식 레프트 혹은 라이트를 시블링을 주죠.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봅니다. 이제 루트가 아니고 델이 P노드이면 즉 투노드이면 이것을 부풀려줘야겠죠. 부풀려주는 것이 아까 봤듯이 보로우키가 실패하면 바인드 노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비트리의 그거가 똑같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으면 스와키를 통해서 외부 삭제키로 외부로도 삭제물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델 GP와 델 P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못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진행하면서 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블링도 여기서 델의 라이트 델이 라이트로 가면 시블링을 레프트로 이렇게 델이 레프트로 가면 시블링을 라이트로 이렇게 델과 시블링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돌고 나면 결국 이제 리프 노드에 삭제 문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프가 되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델이 레드가 아니면 뭐 레드 에즈 페어런트 이렇게 등가편을 회전시켜 주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루트가 아니고 투노드이면 보로우키와 바이드 노드를 또 한 번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델 리프 노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카운트를 감소하고 리턴 트루를 하면 되고 실패하면 폴스를 리턴하면 되겠죠. 이렇게 리무브 함수는 그 B3와 상당히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상당히 구현은 틀리지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삭제되는 모양을 보시면요. 아까 삽입한 모양인데 보시면 이제 L 같은 노드는 뭐 그냥 쉽게 삭제가 되겠죠. L 같은 노드는 그냥 쉽게 삭제되지만 이 A 노드를 삭제하려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보시면 A 노드 삭제하려면 여기서 레드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얘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해서 즉 이렇게 델이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요. 내려와서 시블링을 보니까 검정인데 검정에 레드 차일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야겠죠. 회전을 하면서 색깔을 바꿔주고 부모가 다시 빨간색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레드를 컬러 디모션 해서 색깔 A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해보면 H가 루트로 올라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지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쪽을 지우면 또 이쪽으로 회전하겠죠. 이쪽에 시블링에 차일드가 라이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I를 지우면 다시 D가 뭔가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놓쳤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지워볼까요? G 노드를 한번 삭제해볼까요? F 노드를 한번 삭제해볼까요? F 노드 삭제하면 G로 대체가 되겠죠, 키가요. 그리고 레드가 내려오고
또 뭐 이렇게 못 내려가니까 회전이 한번 일어나겠네요. 이쪽으로. 회전이 일어났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G가 지금 포워드가 됐고 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삭제되면서도 블랙 하이트는 계속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 블랙 트리의 리무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길었지만 B 트리의 삭제 알고리즘, 즉 보로우 키와 바이드 노드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